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7월 14일 신박사의 장 마감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미국 CPI 6월달 물가 지표가 나왔죠. 네, 오늘 시장 약세 마감했는데요. 물가 지표 역대급 41년 만에 최고치 나온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방어적이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지만 그 항목별로 보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자세하게 좀 체크해드리면서 저 발표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는 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하반기 성장주에 대한 바이오 업종이라는 이제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리포팅도 하나 좀 체크해보면서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고요. 좀 추세적인 걸 좀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고 전략을 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마감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7% 약세 마감했고 2322포인트. 거래대금이 이제 최근에 5조, 6조 정도 계속 적죠.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지수 수준 흐름이 좀 전개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거래대금 터지지 않는다면 이게 추세적인 어떤 전환 신호로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0.38% 약세 766포인트 마감했고요. 6.1조 원으로 거래대금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많았어요. 코스피도 조금 많았네요. 430 종목. 코스닥은 800 종목 이상 상승해서 오늘 그래도 지수 상승을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였죠. 예, 옵션 만기 영향에 의거한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의 코스피 수급 구도였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오늘 외국인이 4천억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우리가 좀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옵션 만기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이 5,300억 순매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순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9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 오늘 옵션 만기였다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고객예수금, 신용융자 잔고는 비슷한 수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 같고, 오늘 해외 시장, 어제 미국 증시는 그래도 양봉 전환됐죠. 나스닥이 양봉 전환되면서 어제 2%까지 밀리다가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S&P 다우도 0.4%, 0.6% 하락이지만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일단 뚜렷하게 왜 반등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니케이 증시 오늘 0.6% 상승, 홍콩이 0.28% 약세. 오늘 상해 증시도 소폭 약세였고요. 대만은 그래도 이틀 연속 반등하는 흐름 0.7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TSMC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죠.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도 이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대만 증시가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이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피가 막판에 좀 흘러내린 게 좀 아쉽죠. 예, 코스피 지수가 오늘 그래도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비해서는 괜찮게 이제 방어적이었지만 일단은 막판에 좀 흘러내리면서 마이너스로 마감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 강세 종목들 좀 많았고요. 바이오 섹터도 이제 사실 선별적이긴 하지만 강세 종목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권 2차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LNF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마이너스 좀 마감했지만 에코프로는 또 플러스 마감했고 첨보 비롯한 또 다른 2차전지 이런 기업들 또 나쁘지 않게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코스닥은 21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또 만들어내는 형태가 됐습니다.
오늘 업종별 수급 보면요. 전기전자 섹터에서 대부분의 이제 순매수인데 골고루 그래도 순매수가 업종별로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 쪽에 대한 외국인의 또 순매수가 좀 연속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뭐 좀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들어오는 부분은 좀 우호적인 부분이긴 하나 이게 추세적일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LG화학 2.5%, SK이노베이션이 3.6%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요게 좀 상승한 이유가 SK하고 이제 그 포드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이 이제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도 있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금융위가 오늘 좀 늦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업 물적 분할 때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이제 약간 리스크인 디스카운트 요인 돼 가지고 수급상 가장 이제 불리한 지금 이제 배터리 업체 중에 불리한데 주주보호가 미흡하면 상장 제한을 하겠다. 결국 이제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하면 이걸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거는 좀 큰 이슈죠. 예, 이제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좋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 주가 상승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김소영 부위원장은 올 초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가 있다. 이 뭔가 좀 바뀌긴 하죠. 그래서 상장 제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비해서 항상 이제 어떤 평가가 좀 박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이런 이제 그 심사에서 주주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를 심사해서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예정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개인 주주들에게 보다 더 이제 우호적인 방안들이 좀 이제 모색될 거라는 게 오늘 SK이노베이션 비롯한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을 좀 나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상당히 좀 과도하게 좀 밀렸는데요. 오늘 좀 세게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수 삼성 SI도 이제 플러스 좀 흐름을 내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고 또 바이오 업종이 또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면 또 우호적인 어떤 투심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띄었던 또 주요한 어떤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넘어가면요. 삼성 SDI 그리고 LG와 DB하이텍, 대한항공 이렇게 좀 순서로 순매수 상위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서 오늘 2차전지가 좋았죠. LNF 가장 높았네요. 네오이즈가 10%나 급등했네요. 67억 정도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오늘 엔터, S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쪽으로도 좀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바이오 종목이 좀 많네요. ABL 바이오라든지 네이처셀이 최근에 10% 제가 커버하는 건 아니니까 미코 바이오메드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미국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 나온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심각합니다. 뭐 솔직히 표현하자면 인플레 이거 쉽게 내려오긴 어렵겠다. 결국 이제 피크아웃의 가능성은 당연히 높지만 유가가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 흐름이 급격하게 둔화되기가 어려운 어떤 품목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의 어떤 투자 전략에 있어서 상당 기간의 이제 인플레이션 가정 하에서 전략을 가져야 되고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이제 우호적인 어떤 자산이라든지 전략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전략에 담아야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투자 리포팅 한번 보죠. 테이블 위로 올라온 100bp 인상론 해서
어쨌든 FOMC 회의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있는데 1% 금리 한 번에 올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확률이 낮았지만 이거 6월달 CPI 발표 나고 나서는 확 올라갔죠. 그래서 100bp 인상도 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예, 뭐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이 침체 국면에 더 짧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인플레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또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입장도 100bp 인상론이 상당히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 전년비 9.1% 이런 숫자를 볼 수 있다니 참 놀랍네요. 41년 내 이제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40년 만에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년비 5.9%로 소폭 둔화했지만 크게 안 둔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 다 이제 뭐 안 좋은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고, 에너지, 식료품, 주거비 영향이 주요했다. 에너지가 전월비 기준으로 0.6%포인트, 식료품이 0.13%포인트, 주거비도 0.2%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휘발유, 미국 사람에게 있어서 휘발유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교통비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품목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 대중교통이 발달됐다기보단 자기 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물가 상승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어떤 흐름을 낸 거죠. 그래서 유가가 빡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미국이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조정과 미국의 한시적 유류세 면제 입법 가능성 등이 에너지 부문의 물가 압력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가는 떨어져야죠. 이 전방위적인 어떤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그리고 이제 뭐 식료품 가격의 어떤 상승이 그게 뭐 그러면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이 떨어지면 물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올라왔던 거. 이게 아니라 이제 올라와 버리니까 다른 데까지 영향을 주면서, 예를 들면 주거비라든지 우리가 뭐 호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 어떤 품목들이 가격이 전가돼 버린 거예요. 유가나 이제 에너지나 식료품의 가격 인상이 그런 어떤 가격 전개력을 보이면서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줬고, 특히나 이제 주거비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안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올라가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주거비 상승은 물가에 이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6월 주거비는 전년비 5.6% 올랐는데 91년 이후 이제 최고치라고 합니다. 주택 매매나 심리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가 주거비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하더라도 렌트비는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만큼 관련 영향이 불가피하다. 굉장히 이제 문제되는 게, 여기 표현하는 게 스티키 프라이스, 이제 가격 변화가 더딘 품목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주거비인 거죠. 서비스 물가, 우리 식당에서 이제 식당 가격 뭐 하나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스테이크 가격이라 칩시다. 스테이크 가격이 뭐 3만 원 하던 게 3만 5천 원으로 올랐어. 그거 나중에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버스비 안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면. 그런 것들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스티키한 이제 프라이스 항목까지 지금 뭐 인상에 이제 영향을 크게 받기 시작했다. 연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겠네요. 75bp 인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뭐 100bp도 열어두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1%포인트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고, 데일리 메스터 총재는 75bp 혹은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인접 국가들,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보면 처음으로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지금 100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일단 연준의 7월달 FOMC 100bp 인상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세부 항목별 동향을 보면요. 일단 뭐 에너지가 이제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제 보여줬고 전월비입니다. 이 항목별로 이제 전월비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주거비 부분, 의료 서비스, 운송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비도 계속 올라가는 추이예요. 0.5, 0.6 그렇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도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는 어떤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스틱한 프라이스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좀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정하에서 인플레이션 가정하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뭐 자산의 약간 어떤 변동, 이동, 자산 배분에 대한 우리가 뭐 전략들도 좀 가져갈 필요 있다. 100% 주식만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인플레이션의 어떤 전제를 깔고서 좀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될 거. 와, 캐나다가 100bp 인상해버리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한 방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소비자 물가 지표 나오고 나서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이 증가했다. 원래는 이제 이랬는데, 하루 전만 해도 이랬는데 100bp 인상에 대한 부분은 17% 정도, 아니군요. 92% 정도 75bp 인상할 걸로 생각하였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는 100bp 인상 쪽으로 82% 완전히 그냥 100bp 인상 해야만 한다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정적인 흐름이고요. 시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피크 아웃에 대한 부분은 뭐 분명히 이제 크지만, 최근에 유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인플레 영향에서 뭐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는 이해하고 인식하고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팅도 하나 같이 보도록 하죠. 하반기 대안업종 찾기 해가지고 바이오 이제 성장주의 대안으로 보는 세 가지 이유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가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대안적인 투자할 만한 그런 업종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 뭐 사실 그렇죠. 첫 번째 경기 둔화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섹터다. 그렇죠.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거랑 상관없죠, 사실. 바이오 업종은 오히려 이제 금리에 이제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가지는 거는 뭐 신약 업체들이죠. 오히려 이제 돈을 빵빵하게, 예를 들면 뭐 당뇨 치료제라든지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어떤 오리지널을 갖고 있거나 이제 시밀러 제품들을 가지고서 이제 매출 증가를 내거나 하는 기업들은 사실 뭐 상관이 없죠. 뭐 먹어야 되니까. 암이든 자가 면역 질환이든. 그래서 결국 이제 경기도나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바로 헬스케어 업종이고요. 특히나 이제 밸류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이제 낮아진 주가 상태. 우리가 이제 주가 차트 많이 이제 제가 체크해드렸지만,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든 또 한국의 이제 뭐 KLX 바이오 지수든 지금 뭐 주요 이제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온, 이격 조정이 거의 다 된 상태에 내려와 있죠. 밸류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성장주 안에서도 대안업종, 낮아진 밸류로서 가장 메리트가 높은 어떤 업종 종목일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바이오 기업.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면서 또 숫자도 찍힐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우호적일 텐데, 최근에 이제 증권업계에서 뭐 셀트론이나 셀트론 헬스케어, 삼성바이오, 뭐 대웅제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추천하고 이제 탑픽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크게 그 컨셉하고 다르진 않고요. 한미약품, 모멘텀과 실적 같이 갖고 있잖아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그렇고, 또 알테오젠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 기업도 이제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반등 구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2차 전지, 뭐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이런 BBIG 업종이 이제 주도 업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빨간색 요 이제 선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기업들인데, 여기 이제 반등이 세게 오고 있는 거죠. 다른 업종은 이제 지수랑 이제 같이 빠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뭐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가장 자유로운 어떤 업종으로서 바이오 업종이 꼽히고 있고, 수급들도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 중심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바이오 업종에 이번 하반기 집중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한번 여기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죠. 어쨌든 이제 최근 시장의 화두는 뭡니까? 인플레랑 경기 둔화 우려죠. 올해 상반기 약세장 속에서 경기 민감주의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금리 인상 구간에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였기 때문이고요. 성장주들이 약했던 게 당연히 이제 할인율이 높은 그런 이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따라서 이제 기업 이익의 추정치 하향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소비 심리 둔화라든지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업종들, 대표적인 게 이제 IT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어닝에 대한 추정치 하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바이오 업종의 이익 추정치 하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시장의 시각들이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또 M&A 큰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머크가 이제 바이오 전문 기업 시젠을 에디시 전문 기업을 50조 이상으로 인수하겠다, 뭐 이런 보도들. 그래서 글로벌 이제 빅팜들도 지금 많아진 현금을 가지고서 많은 또 이제 기업들이 인수합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싸졌으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이 모멘텀이었던 촉매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것만큼 또 매력적인 게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나스닥에서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지수는 이렇게 파란색 나스닥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흐름들을 보인 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적보다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바이오 종목들에서 저는 이제 실적과 함께 모멘텀이 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더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한미약품,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을 이제 꼽았네요.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이제 체크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 하나 체크해드리죠. 알테오젠의 핵심 플랫폼 기술 중 하나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하이브로자입니다. 이제 피부 안쪽 이제 히알루론산을 분해해서 항체 단백질 의약품이 피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분해 요소 ALT-B4를 개발해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을 크게 했죠. 그래서 오리지널 개발사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는 시장 방어와 경쟁 우위를 위해서 이 SC 제형으로 이제 전환 발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허권 이제 풀릴 때쯤. 그래서 경쟁사 할로자임의 사례를 볼 때 알테오젠이 기존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 중인, 이제 대표적인 게 머크죠. 키트루다. 그래서 협업 중인 임상 진행 및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2년 이후 경쟁사 할로자임 주가와의 디커플링에서 알테오젠이 못 올라갔는데 할로자임은 지금 전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상황, 그리고 바이오 업종 상황 속에서 할로자임은 전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어요. 알테오젠도 이제 여기에 버금가는 기술력과 또 포텐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가 조정이 너무 과도했던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 포텐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또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삼성증권에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시황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요거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요. 아는 분이 이제 요거를 좀 운영하시는데, 뭐 제가 이제 광고 해드리는 건 아니고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줌 투자라고 이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국내 증시를 맵으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시장이 어땠는지를 볼 때 시총 규모로 이렇게 크게가 결정돼 있죠. 삼성전자 제일 크니까 시총이 이렇게 크게 돼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해서 여기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제 등락, 그리고 또 클릭하면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 그리고 뭐 기업 정보라든지
실시간 반응, 뭐 종토방도 있네요. 그리고 뉴스 공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이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해외 쪽으로도 이제 있네요. 보니까 해외 증시, 예. 해외 쪽으로도 뭐 아침에 이제 장전에 이제 미국장도 이렇구나 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큰 거는 또 크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근데 내려간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올라간 거는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당 기업을 클릭하면 아직 이제 뭐 정보가 나와 있진 않은데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정리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전제를 깔고 이제 전략을 좀 구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 또 그중에 이제 대안 중에 하나가 또 하반기 바이오 업종이라는 것 좀 뚜렷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밀한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유동성 장세로 정밀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했잖아요. 지금은 좀 방어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그리고 정밀한, 딱 이제 타겟팅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도움될 수 있게 많은 자료들, 또 중요한 자료들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